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문재인을 향해 교실에서 한 친구, 즉 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좌익 정권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대북 및 대중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였습니다. 반면 문재인은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두고 남북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이 상반된 외교 기조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보도된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예측 가능성을 중시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 관계에서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좌익 정권 때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평가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던 문재인 좌익 정권의 외교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 또한 19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18일 문재인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제발 좀 도보다리 미몽에서 깨어나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과 탈원전을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 기본 틀을 와해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 실체를 규명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문재인을 겨냥해 퇴임 후에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의 남북군사합의 4주년 관련 메시지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군사합의가 잘 된 것이라는 자화자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은 얼마 전 핵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는 물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다며 문재인 정권 5년의 처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데도 남북군사합의에 집착하는 문재인의 언급은 집착인가 아니면 현실 부인인 거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019년 3월 나의 원내대표 연설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며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나의 발언에 국회는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그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했지만 결과는 5년 내내 문재인 정권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된 꼴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재명을 맹공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해 조직폭력배는 진화하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돈을 모아 기업을 사냥한다. 심지어 유력한 인사와 네트워크를 맺고 이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과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한다.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줬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고문료를 챙겼다며 경찰이 이재명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하여 보안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은정 검사는 이를 뭉개고 있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행령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발 아래 두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규에 따라
이준석은 이미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보다 중한 장기간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 징계 등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리위는 추가 징계 개시 이유를 이준석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징계 사유의 표현이 자유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을 향해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이가 완전 돌아버렸던가 아니면 좌파 정당에 스카웃당하려고 발악질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측은 19일 당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미 뉴욕타임스지와 한 인터뷰를 문제 삼아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 사태, 11.6 사태가 발발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0.16 사태까지 거론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준석 측 소송들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8일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이고 가처분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개고기, 양두구육과 같은 은유적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준석 소송들이 인다는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 파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며 유엔 제소까지 거론했습니다. 또한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준석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준석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힘 측이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며 결국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 증거인 것이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밖에 이준석이 이날 선출된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와 향후 지명될 당정책위 의장 등 당연직 비상대책위원 2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준석 측이 이준석을 유신 말기 YS에 비유하며 추가 징계 시 부마 사태, 11.6 사태가 발발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제명은 이제 확실히 굳혀진 양상입니다. 김재규 중앙정부 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11.6 사태를 공개 거론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유사시 마찬가지 운명에 봉착할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의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